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입니다.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한다. 물질의 특성에는 다시 밀도, 그 다음 용해도, 그 다음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등이 물질의 특성입니다. 순물질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자기만의 고유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혼합물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치 않고 혼합 비율에 따라 변합니다. 자, 고체와 액체 혼합물. 자, 순수한 물은요, 순물질입니다. 얘는 계속 가열을 해주면요, 100도씨가 되면 끓어요. 그래서 끓는 점에 도달합니다.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소금물은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니까 자,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점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게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자, 얘를 끓이면요, 물만 계속 날아가요. 그러면서 물이 줍니다. 물이 줄면 상대적으로 소금의 양이 많아져요.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러면 소금 입자들이요, 물이 빠져나가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물이 기화가 되면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끓으면 물만 기화가 돼요. 물만 기화되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물이 점점점 날아가면서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농도가 진해지고요. 입자간 인력이 세니까 끓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끓는 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농도가 점점점 진해지면서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는 점은요, 순수한 물질, 순물질은요, 0도씨에 업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어는 점이 계속 내려가요. 이건 역시 물이 얼 때 순수한 물만 자꾸 업니다. 그러면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농도가 진해지는 겁니다. 농도가 진해지면 자, 물 입자가 얼어서 붙으려고 하는데 소금 입자가 자꾸 방해를 해요. 근데 방해하는 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더 얼지 못하고 낮은 온도가 돼야 어는 거예요. 자, 순수한 물만 계속 업니다. 응고가 돼요. 그러면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해져요. 그러면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는 점이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액체보다 소금물은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소금물은 순수한 액체보다 끓는 점이 높고요. 끓는 점이 훨씬 더 높고요. 끓으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자,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라면 끓일 때 수프를 먼저 넣어서 끓는 점을 높여서 라면이 자, 더 높은 온도에서 빨리 익으면서 맛있게 끓게 되는 거고요. 그릇을 소독할 때 소금을 넣고 가려면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소독할 때 소금을 넣고 가열하면 더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어는 점. 순수한 액체보다 어는 점이 낮아져요. 소금물은 어는 동안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 혼합물은 끓는 점은 더 어떻다고요? 그렇죠. 올라가고요. 어는 점은 점점점 더 내려갑니다. 겨울철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 혼합물을 넣어주는 거고요.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요, 어는 점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다시 봅시다. 원래 물의 어는 점이 0도씨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물은요, 0도씨 이상에서는 액체고요,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여야 됩니다. 그런데 혼합물이 되면요, 0도씨보다 낮은 온도로 어는 점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영하 10도, 이게 어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온이 마이너스 5도가 됐을 때 물은 고체 상태로 얼어 있는데 염화칼슘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어는 점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영하 5도에서도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렸다. 그러면 어는 점이 내려가면서 얘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이 되면요,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요, 어는 점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한다. 다시, 혼합물이 되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올라간다. 어는 점이 내려간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는 고체와 액체 혼합물인데 이번에는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을 체크해 봅시다. 나프탈렌은 순물질입니다. 얘 녹는 점은 이 정도 돼요. 여기 파라 다이클로로벤젠은요 순물질입니다. 녹는 점이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둘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요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요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합물 각 성분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땜납은 쉽게 녹고요. 금속 연결할 때 상합니다. 그래서 구리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구리도선이 약 1500도에서 녹아요. 대략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땜납의 녹는 점이 100도씨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땜납은요. 100도씨에 녹고요. 자, 구리는 1500도씨에 녹아요. 그러면 여기를 가열을 해줍니다. 그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녹는 점 아래선 고체고 녹는 점 이상에선 액체입니다. 자, 구리도요. 녹는 점 아래에서는 고체고요. 이상에서는 액체예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100도씨 이상이 되면 땜납은 액체 상태가 되고요. 구리는 여전히 고체 상태가 됩니다. 그럼 땜납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불을 끄면요. 얘네들이 다시 식어서 다시 100도씨 이하로 내려오면서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도선을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금속 연결시 상한다. 전류 차단기 퓨즈는요. 납과 주석이 합쳐진 건데요.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가전기구를 많이 사용해서 도선에 열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집이 홀로당 탈 수 있어요. 그러면 퓨즈를 설치해서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 얘가 먼저 녹아서 끊어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를 차단해서 집에 화재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전류 차단기 퓨즈예요. 과전류가 흘러서 열 발생 시 쉽게 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녹는 점을 어떻게 해준 것이다? 낮게 해준 것이다. 혼합물이 되면서 혼합물의 밀도 변화 앞에서 했죠. 밀도는요.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측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A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있는 것과 자, A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는 것. 자, 똑같은 부피일 때 이쪽이 질량이 크니까 밀도가 이쪽이 큰 겁니다. 만일 똑같은 질량을 했는데요. 자, A란 물질과 B란 물질을 비교를 한 거예요. 얘가 1kg, 얘가 1kg. 이렇게 했더니 얘가 부피가 더 컸어요. 질량은 똑같았는데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번엔 질량을 일정하게 해놓은 거예요. 둘 다 1kg, 1kg. 그러면 얘가 부피가 크대요. B가 부피가 크면 B의 밀도가 더 작은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할 때는요. 무조건 부피를 같게 맞춰줘야 돼요. 부피 일정할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어떻다? 크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자, 선생님이 있고 자, 학생이 있어요. 자네가 우리 머리의 밀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대가리 잘라 가로선의 높이 똑같은 부피로 맞춰줍니다. 똑같은 부피로 맞춰주고요. 양팔 저울에 올려놔요. 그러면 쌤의 머리 쪽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자네의 머리가 학생의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 얘가 질량이 큰 거니까 밀도가 이쪽이 큰 겁니다.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돌머리다. 너의 머리는 비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밀도는. 다음 혼합물의 밀도 변화. 달걀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물보다 달걀이 밀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큰 달걀이 아래로 가라앉는 거고요.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녹이면 달걀이 조금씩 떠오릅니다. 물에 녹인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서 달걀이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합금, 한 금속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첨가해서 만든 새로운 성질의 금속이고요.
합금은 고체 용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면 무조건 액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고체도 용액이 될 수 있어요. 합금은 성분 금속을 가열해서 녹인 다음 액체 상태에서 고르게 섞여서 냉각한 것이므로 균일 혼합물입니다. 댐납, 스테인리스강, 14K 금은 다 합금이에요. 고체와 고체 혼합물에 녹는 점,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순물 찌를 때보다 쉽게 이 힘을 끊을 수 있어서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또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녹으면서 성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녹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게 되고요. 눈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가닥.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이 수분을 흡수해서 녹으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눈이 녹게 되고요. 녹은 눈이 염화칼슘과 섞이면요. 순수한 물의 어느 점인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게 돼요. 따라서 염화칼슘을 뿌린 곳은 녹은 눈이 얼지 않고 계속 녹아있게 된다. 다시 순물질인 물은요. 녹는 온도가 0도씨입니다.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고요. 0도씨 이상에서는 액체예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넣어주면요. 플러스 염화칼슘을 넣어주면 녹는 온도가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녹는 점 아래에서는 고체, 녹는 점 이상에서는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하 2도가 됐다. 영하 2도가 됐다. 그러면 영하 2도에서 물은 고체지만요. 염화칼슘을 섞어주면요. 녹는 점이 내려가면서 액체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는 거예요. 부동액. 부동액으로 사용하는 액체의 주성분은 에틸렌 글리콜. 어느 점이 마이너스 13도입니다. 물의 어느 점은 0도지만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으면 마이너스 35도에서도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의 어느 점은 0도입니다.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 그 다음 0도씨 이상에서는 액체입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마이너스 13도예요. 그러면 13도 이하에서는 고체, 13도 이상에서는 액체예요. 자, 그런데 물과 에틸렌 글리콜을 섞은 부동액은요. 마이너스 35도가 녹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영하 20도가 돼도 얼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이는 거예요. 부동, 얼지 않는 액체란 뜻입니다.